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독자는 설명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의 방법이죠.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은 정의의 방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형태로 사전이 많이 제시가 되는 방법이 정의의 방법입니다. 여기 교재에 나온 예를 보면 축구는 하고는 주로 발을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하고 무엇은 이다 형태로 제시되는 설명 방법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방법은 예시죠. 예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설명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시의 방법이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는데, 자,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나무들 도대체 뭐가 있지? 하고 예를 들어주는 거죠. 아, 구체적인 예로 은행나무는 수명이 1000년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비교의 방법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공통점 드러내는 방법을 비교라고 합니다. 자, 비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통점이네요. 공통점. 자, 예를 한번 봅시다.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자, 희곡과 소설의 공통점이 되겠죠? 뭐냐? 인물의 갈등 중심으로 내용 전개하고 있다. 자, 비교의 방법은 공통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대조의 설명 방법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검은고는 줄이 6개, 가야금은 12개, 거의 2배네요. 그죠? 검은고와 가야금의 줄의 개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대조의 방법이다. 분류의 방법은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분류죠. 지난 학기에 여러분 품사 배웠을 거예요. 자, 어떻게 품사라는 큰 항목에다가 명사, 대명사, 수사는 치어언으로 큰 보따리로 묶고 동사, 형용사는 용언으로 큰 보따리로 묶고 관용사, 부사는 수식어, 꾸며주는 말로 묶고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면 분류라고 합니다. 자, 구분의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더라. 전체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 구분이라고 하더라. 국어의 단어는 뭐에 따라? 기능에 따라 재현,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분석의 방법이네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큰 시계가 있어요. 자, 시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시침이 있다. 분침이 있다. 초침이 있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시침. 이 안에는 당연히 톱니바퀴 태엽이 있겠죠. 태엽이. 자,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으로 나눠져 있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잘게 쪼개서 시계 가령 빠갠다고 생각합시다. 시계 빠개서 보니까 톱니바퀴도 들어있죠. 그리고 시침도 있죠. 분침도 있죠. 초침도 있죠. 자, 이렇게 한 대상을 공통 요소 거기에 섞여 있는 거
혹은 만들어진 요소를 하나씩 따로따로 설명하는 방법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인과는 뭐냐? 어떤 대상을 우리 많이 했죠?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얘가 뭐죠? 원인이 되겠죠. 아, 그것 때문에 나 학교에 지각했다. 결과가 되겠네요. 자, 설명 방법에서 적절성 판단하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설명 방법에서 적절성 판단하기. 자,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대상의 특성에 맞는지 판단을 해야겠다.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대상에 관한 정보, 설명문이니까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판단해야겠다. 세 번째,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내용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도움되는지. 설명문 파악하면서 읽을 때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글의 내용 이해하는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 구조,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문 구성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처음, 중간, 끝부분. 자,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글을 읽어주려고 할 때,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 상대방이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그 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읽지 않겠죠. 그래서 독자의 관심 유도하는 부분을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동기나 혹은 목적을 쓸 수도 있겠고 일단 설명문이니까 설명의 대상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글의 처음 부분에는 독자 관심 유도하거나 글을 쓰게 된 동기 혹은 목적 그리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중간 부분에 어떤 얘기가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우리 봤죠? 정의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인과 이런 방법 사용해서 대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끝부분에서는 요약해주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견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설명문에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독자는 설명 내용을 보다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설명문의 목적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무엇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이다 하고 되어 있죠. 자, 뭘까요? 정의 방법을 쓰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 드러내서 설명하는 방법. 공통점 비교죠, 비교. 그쵸? 차이점이면 대조. 문장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설명했던 걸 오늘 아침에 늦잠 자는 거는 원인. 그죠? 학교에 지각했다. 얘는 결과. 그러면 얘는 인과관계가 되겠네요. 1번 땡. 검은 거는 줄이 6개야. 근데 가야금은 12개야. 차이점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되겠죠. 대조. 그죠?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대상을 구성 세부 요소로 나누는 건 분석이었죠. 자, 그래서 3번 땡. 4번.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는데 은행나무는 수명이 1000년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준 거죠. 은행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야. 이 예시가 되겠네요.
국어의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연,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로 나눌 수 있다. 자, 얘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 그쵸? 9분이 되겠죠?